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의료IT공학과 김현우, 김준수, 최승표, 지상일입니다. 저희는 근골격계통 의학용어 발표를 맡았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 근골격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두 번째, 근골격계의 주요 의학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골격계통의 질환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골격계란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질병,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을 말합니다. 이어서 근골격계 주요 의학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환 및 장애 관련 용어. 먼저 구성요소로 조합된 용어입니다. arthritis, 관절염은 관절에 발생한 염증입니다. chondromalacia, 연골연화증은 관절 연골이 물러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lordosis, kyphosis, 척추 앞 구분증과 척추 뒤 구분증은 그림 1, 2와 같이 척추가 뒤쪽과 앞쪽으로 돌출된 상태이고, scoliosis, 척추 옆 구분증은 척추가 옆으로 굽어진 변형 상태를 말합니다. myasthenia, 근육 무력증은 근육의 신경장애로 인해 근육이 쇠약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myeloma, 골수증은 골수에 생긴 종양입니다. osteoarthritis, 골관절염은 관절의 연골이 퇴화하고 뼈가 돌기처럼 성장하여 주변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다음은 구성 요소로 조합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herniated disc, 탈출 척추 원반은 척추 사이 원반을 싸고 있는 섬유 연골이 파열되어 내용물이 빠져나온 것으로 척수 신경근을 압박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수액탈출증이라고도 합니다. muscular dystrophy, 근육 퇴행 위축은 근육 위축과 허약을 특징으로 하는 근육의 유전 질환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myasthenia gravis, 중증 근육 무력증은 근육과 신경의 연결 부위에 발생하는 결함에 의한 근육 약화가 특징인 만성 질환으로 주로 얼굴과 목 부위 근육의 약화가 나타납니다. rheumatoid arthritis, 류마티스 관절염은 몸 전체에 분포하는 결합 조직의 염증성 변화를 보이는 만성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osteoporosis, 골다공증은 뼈 조직이 엉성해지는 것으로 가벼운 외상에도 갈비뼈, 흉추, 요추, 골반과 손목 등의 부위가 쉽게 골절되며 특히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게서 흔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수술 용어입니다. arthrocentesis, 관절 천자는 관절에 주사바늘 꽂아 윤활액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myopathy, 근육 봉합술은 분리된 근육을 봉합하는 것입니다. microendoscopic discectomy, 미세 내시경 척추 원반 절제술은 투시기와 수술 시야를 확대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로 탈출 척추 원반이 나타나는 부위에 척추 원반의 일부를 제거하여 허리 통증과 다리의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tenorrhea, 힘줄 봉합술은 힘줄을 봉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total hip arthroplasty, 고관절 전치환술은 퇴행성 관절 질환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수술로 흔히 고관절을 형성하는 부분을 금속으로 된 넙다리 뼈 머리와 플라스틱을 씌운 관골구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진단 용어입니다. arthrography, 관절 조형술은
조영제를 관절 부위에 주입하여 관절의 세부적인 구조를 관찰하는 엑스선의 촬영법입니다. Arthroscopy. 관절경 검사는 관절경을 사용하여 관절의 내부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Electromyogram. 근전도는 근육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정기적 활동을 기록한 것입니다. Bone densitometry. 골밀도 계측법은 방사선 촬영 기법을 통해 골밀도를 검사하여 골다공증 진단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충 용어입니다. Arthralgia. 관절통은 관절에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Rheumatologist. 류마티스병 전문의는 류마티스 질환의 연구와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입니다. Osteoblast. 뼈모세포는 뼈 바탕질을 만드는 세포입니다. Dystrophy. 영양장애는 조직이나 기관의 영양 결핍에 따른 이상 상태를 말합니다. Orthopedic surgery. 마지막으로 정형외과는 근골격계통 질환의 연구와 치료를 다루는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세 번째,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이란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근골격계의 통증이나 기능 저하 등이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을 말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를 저희는 크게 스마트폰, 사무환경, 산업환경, 과도한 운동, 노인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이 유발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날이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병으로 텍스트 썸 인저리와 손목 건초염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썸 인저리는 스마트폰만이 유발할 수 있는 신종 질환으로서 뉴스에서도 간혹 볼 수 있는 병입니다. 이는 그림과 같이 스마트폰을 잡을 때 새끼손가락으로 폰을 밑에서 받치는 자세가 문제가 됩니다. 스마트폰의 무게를 새끼손가락으로 잠깐 지탱하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폰이 무겁거나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런 자세를 유지하게 된다면 인대가 손상되어 손가락이 변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약간 휘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목 건초염입니다. 손목 건초염은 손목의 내측과 중앙, 외측에 있는 여러 개의 힘줄을 감싸고 있는 막에 생긴 염증을 말하는 것으로 손목 협착성 건막염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 병을 처음 소개한 스위스 의사 이름을 따서 드케르뱅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손가락과 손목의 지나친 사용이 주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잦아진 최근 5년간 손목 건초염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목 건초염이 생기면 엄지를 움직이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젓가락질이나 글씨 쓰기가 힘들어지고 손목 부위를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손을 사용하기 어려워지므로 큰 불편을 겪게 되고 통증 때문에 손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환경에서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사무환경에서는 주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병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설명해 드릴 병은 VDT 증후군입니다. VDT란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스의 약자로 영상 표시 단말기라고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컴퓨터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목이나 어깨의 결림 등의 경경한 증후군과 기타 골격계 증상, 눈의 피로와 이물감, 피부 증상, 정신신경계 증상을 말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나쁜 자세, 반복적인 키보드 입력 작업, 무리한 작업, 사용자에게 맞춰지지 않은 작업 공간 등이 문제가 되어 나타나는 병입니다.
증상으로는 흔히 담이라고 얘기하는 근육의 뭉치는 느낌과 통증이 있는 근막동통 증후군과 요통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거북목 증후군 터틀넥 신드롬입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흔한 병 중 하나입니다. 주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컴퓨터를 할 때 모니터의 눈높이가 낮은 자세로 오랜 시간 모니터를 내려다보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증상으로는 두통이 생기고 쉽게 피곤해지며 불면증과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산업 환경에서 걸리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무리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전 환경들과 마찬가지로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동증후군과 수근관 증후군이 그 사례들입니다. 먼저 진동증후군입니다. 바이브레이션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진동증후군은 장시간 진동기구를 사용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광산이나 채석장에서 기구나 드릴 같은 진동기구를 오래 사용한 광부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으로 20세기 초에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기온이 낮은 곳에서 진동기구를 사용하거나 진동기구에 강한 힘을 주고 사용할 때 발병하기 쉽습니다. 이 증후군에 걸리게 되면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고 손이나 팔, 어깨의 감각이 무뎌지며 저리고 통증이 느껴지고 경련이나 갑자기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능하면 진동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따뜻한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하며 진동기구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고 자주 휴식을 취하고 장갑 등을 껴서 몸이 받는 진동을 최소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연하고 몸풀기 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가 어렵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손목굴, 손목터널 증후군이라고도 하는 수근관 증후군, 카펄 터널 신드롬입니다. 손목 한가운데의 빈 공간인 수근관 중앙을 통과하는 정중신경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압박이 가해져서 장기적인 통증이 일어나거나 심할 경우 엄지 등이 마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야간에 통증이 심하거나 추운 날에 유난히 소리 시리고 저려온다면 이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키보드와 마우스를 붙들고 사는 사무직 종사자나 프로게이머 등이 잘 걸리는 질환으로 적절하지 못한 높이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놓고 쓰는 것이 큰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컴퓨터 사용이 많은 이들 사이에서는 마우스를 쓸 때 손목 받침대를 갖추고 인체공학 키보드, 젤 패드가 달린 마우스 손목 패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휴식이며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손목 보호대를 착용해 손목을 보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과도한 운동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횡문 근육의 증가, 아킬레스 건염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횡문근 융해증입니다. 횡문근 융해증은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고강도 운동을 하거나 감염 질환 등으로 근육으로의 에너지 공급이 수요보다 충분하지 않을 때 횡문근의 근육세포가 손상이 일어나 세포 속의 마이오글로빈, 칼슘 등이 혈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질환입니다. 보통은 근육통과 근무력감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갈색 혹은 빨간색의 소변이 나오고 조직 괴사까지 일어납니다. 특히 단백질의 일종인 마이오글로빈은 신장을 통과할 경우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쳐 급성 심부전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킬레스 건염입니다. 아킬레스 건은 그림에서처럼 족관절 후방의 큰 힘줄인데요.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아킬레스 건은 활액막이 없어 마찰에 약한 구조를 지녔고 이 때문에 힘줄 가운데 가장 손상되기 쉬운 힘줄으로 주로 운동을 과하게 하고 나면 발생하며
남성 환자의 비율이 80% 정도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호발하는 질병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붓기와 통증이 생기고 심해질 경우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환자의 대다수가 과한 움직임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재발하기 쉬운 질환으로 초기에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조금 괜찮다고 다시 무리하게 사용하면 만성화로도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화가 유발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드는 대표적인 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골다공증이고 두 번째는 관절염중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골다공증은 흔히 하는 근골격계 질환 중 하나인데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사진과 같이 구조가 엉성해져 강도가 생각 이상으로 약해지는 증상입니다. 주 원인으로는 흡연과 음주, 운동 부족, 병력, 저체중 등이 있는데요. 흡연과 음주를 하게 되면 골 소실 속도를 빠르게 하여 골다공증의 심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운동을 안 하는 비활발한 사람은 골다공증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병력으로는 전에 뼈가 부러진 적이 있다면 뼈가 이미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체중이 낮으면 골이 처음부터 작은 단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면 급작스러운 통증과 척추나 다리뼈, 팔뼈 등 다양한 부위에 골절이 쉽게 생깁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젊을 적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지만 노년층이 앓고 있는 관절염 중 대부분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나이가 들면서 뼈와 근육 인대가 퇴화하여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으로는 지나친 운동 또는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연골이나 인대가 닳아 손상이 일어납니다. 또는 근육과 뼈의 영양 공급이 부족할 때에도 뼈가 약해져 퇴화하기 쉽습니다. 증상으로는 이러한 증상 등이 있습니다. 뼈와 근육이 퇴화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무리 가는 운동은 피하고 체중 부하가 적은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무거운 짐 들고 오래 걷기를 피하고 자전거 운동, 수영 등의 운동이 좋습니다. 다음은 키메스에서 보았던 근골격계통 의료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행 보조 로봇 엑소 아틀렛은 하지마비 환자들을 위한 근력 운동과 보행 보조를 위한 외골격 로봇입니다. 뒤쪽 부분에 비장애인의 보행과 흡사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보행 기록 및 보행 패턴 분석 시스템을 프로그램화한 상자 모양의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저주파 자극으로 근육 통증을 완화하는 닥터뮤직 3입니다. 모바일 앱과 연결을 통해 세 가지 모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설정한 음악에 따라 저주파 방향이 바뀌어 자극을 줍니다. 두드림 모드는 때리는 듯 두드리는 느낌의 자극을 줄 수 있고 주무름 모드는 누르는 듯 하면서 잡아당겨주는 자극을 줍니다. 이러한 자극을 통해 근육의 뭉침과 통증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준수, 최승표, 김현욱, 지상일이었습니다.